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이 된 여자입니다. 제 시부모님께서 젊은 시절 큰 교통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시어머니는 거동이 힘드셨고 그런 시어머니와 당시 너무 어렸던 자식들을 혼자 책임지는 게 버거웠는지 시아버지는 돈을 벌어오겠다며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소년가장으로 시모와 여동생을 돌보며 힘겹게 지냈던 남편. 저는 그런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시모의 몸이 많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고,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짐을 제게 짊어지게 할 수 없다며 결혼 말고 연애만 하자던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에 적극적으로 그를 설득했고 그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맹세하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합가를 하였고 야근과 출장이 잦은 남편 대신 제가 오롯이 시모를 챙겨드리기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시모께 집중했습니다. 그런 저의 정성을 느꼈는지 하나뿐인 시누이가 조금이라도 제가 덜 힘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집 근처로 이사까지 왔고 감사하게도 자주 찾아와 시모를 함께 챙겨주었죠. 하지만 시누이도 직장을 다니면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고 힘들지만 내색하지 않으려는 시누이를 배려해서 남편과 좀 더 시모께 신경 쓸 테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당분간은 직장 생활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시누이가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 역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늘 미안해하시는 시모께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 부단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시모는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고 손주가 있다면 조금 더 활기가 생기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남편과 가족 계획을 세워 임신 시도도 여러 차례 해봤지만 다난성 난소증후군이라 그런지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어요. 증상놀이를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임신임을 기대했다 실망하기를 여러 번, 시간이 갈수록 풀지 못하는 숙제를 하는 느낌에 스트레스는 심해져 몸이 자주 안 좋기 시작한 후로는 욕심내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서 시모께 집중하기로 다짐했어요. 부담감이 사라져서인지 그렇게 힘들던 임신이 마음을 놓은 지 2달 만에 감사하게도 아기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막 알렸을 때 시누이가 다시 저와 함께 시모를 챙기기 위해 찾아와서 조금씩은 쉴 수 있었지만 입덧이 시작하자 혼자 집안일을 책임지고 하는 것에 힘듦을 느껴 방문 요양센터에 신청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이직을 하게 된 시누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고 남편 역시 시간이 여유롭지 못해 도움을 받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요양보호사분께서 돌아가시면서 혼자 시모를 모셔야 했고요. 이틀에 한 번씩은 목욕을 시켜드려야 했는데 창피하다면서 요양보호사가 도와주는 것을 거부해서 화장실에 가야 하는 것은 전부 제가 시중을 들었고 임신 초기에 제 몸을 살피지 못하고 무리하다 보니 임신한 지 3개월 만에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기를 허무하게 보내고 나서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죄책감에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죠. 처음엔 괜찮다며 유산도 아이 낳은 것과 같이 몸을 챙겨야 한다며 남편이 연차를 내고 많이 챙겨준 덕분에 힘내서 생활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그 후 우울감도 생겼고 가끔은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졌어요. 기대했던 만큼 상심도 컸던 저를 위해 유산 전보다 더욱 살뜰히 챙겨주는 남편과 제 마음을 달래주시는 시모 덕에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와 지내는 동안 시누이가 좋은 분을 만나 시집도 가고
남편도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하게 되면서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유산 2년 만에 다시 아이가 찾아와 주었고, 이번은 꼭 지키겠다 다짐했어요. 유산 경험이 있던 터라 임신 초기였을 때는 많이 예민해져 있었고 불안감도 컸었기 때문에 시모께 양해를 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시간도 좀 늘리고 힘든 일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온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면서 지냈지만 임신 4개월쯤 피고인과 출혈이 동반되어 절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혼자 마음 놓고 쉴 수 없던 저는 시모 옆에 두꺼운 매트를 깔고 누워 종일 제잘제잘 시모와 수다를 떨어가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기 집 주변에 혹까지 생겨 걱정이 되던 차에 한 달 정도 남편이 출장이 잡혔고 요양보호사도 교체되는 시기라 안 나오는 텀이 생겨버렸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신우이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일도 많아서 바빠서 신혼을 즐길 시간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며 여자는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나몰라라 하는 신우이에게 좀 서운했지만 이직 후에 많이 힘들어 조금 까칠해졌다고 생각하고 혼자 시모를 챙길 수밖에 없었죠. 임신 중기에 접어들었으니 그래도 안정기라고 안일하게 행동했던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출혈도 많이 잡힌 것 같아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평소보다 무리해버렸고 결국 5개월 차에 심한 하혈로 입원하게 되었지만 아이를 지킬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두 번째 아이와의 짧은 만남을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날 병원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제가 안쓰러웠는지 유산도 출산과 같다며 몸조리에 꼭 신경 써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였어요. 출장 때문에 함께 해주지 못한 남편이 그날은 너무도 밉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기에 애써 제 불안정한 마음을 탓하며 힘든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현관을 열기 위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이상하게도 잘못 입력했을 때 울리는 소리만 복도를 가득 채울 뿐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벨을 눌러도 집안에서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고 웅얼거리는 소리만 작게 들려왔습니다. 시모를 돌보는 중에 간혹 저도 거실 밖에서 나는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기 위해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얼마 안 가 전화를 받았고 저는 현관 앞에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 말했지만 돌아오는 신우이의 말은 황당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해 죽인 사람이 어떻게 아픈 사람 있는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해요? 재수 옮겨부터 엄마 잘못되면 어쩌려고. 미안하지만 문은 열어줄 수 없겠네요. 친정집으로 가세요. 아가씨,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재수가 옮겨붙다니. 제가 재수가 없어서 유산됐다는 그 말이에요?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어떻게 저한테 이래요? 2번 다 어머님 저 혼자 어머님 돌보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가씨는 제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처음부터 엄마를 전적으로 돌보겠다고 한 건 언니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유산이 우리 때문은 아니죠? 정말 너무하네요. 제가 어머님 좋아서 모시겠다고 한 거면 제가 유산된 것도 그저 제 잘못인 건가요? 아가씨께서 저와 같은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런 말을 들어도 감수하고 참을 수 있겠어요? 아니, 비교할 게 없어서 그렇게 비교해요? 문 못 열어주니까 그런 줄 알고 끊어요. 아, 재수없게 진짜. 아이를 잃은 슬픔도 모자라 집에도 제 마음대로 못 들어가게 하는 신우이가 너무나 미웠고 지금의 상황이 속상해 미칠 것 같았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가는 내내 서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도착해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이처럼 펑펑 울음을 토해냈고 엄마는 그런 제 모습에 많이 놀랐는지 애써 침착하게 저를 달래주셨어요. 한참 만에 진정된 후 상처받은 오늘의 일을 친정엄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유산이라는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진 못할 망정 내쳐버렸던 시누이의 행동에 엄마는 가만둘 수 없다며 당장이라도 쫓아가려는 걸 간신히 말리고 당분간 친정집에서 지내기로 하였어요. 그간의 제 노력과 상처의 보답이 고작 절 내치는 거라니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며칠 전의 일이 떠올리지 않으려 무던히 노력해 친정에서 지낸 지 나흘쯤 지나서야 어느 정도 평정심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처럼 친정에서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 편히 지내고 싶었던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늘 바쁜 남편과 같은 여자임에도 홀대하며 내치는 시누이까지 앞으로 그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끊임없이 했고, 자신의 부모를 내 부모처럼 생각하던 제게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일이 어쩌면 수없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을 때 저는 이혼을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결심한 후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에 한참 빠졌을 무렵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친정집에 찾아왔어요. 인터폰을 통해 집에 찾아온 손님이 남편임을 처음 확인했을 때 친정엄마는 문을 열어줄 수 없다며 제 짐이나 챙겨서 가지고 오라고 소리쳤지만 자신의 여동생을 대신해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끈질기게 엄마를 설득한 후에야 그이는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계신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도 잘 쳐다보지 못하고 연신 아내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도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것도 모자라 아직 어리숙한 자신의 여동생이 무례한 행동으로 상처를 받기에 제게 너무 미안하고 소중한 딸에게 이런 상처를 받게 만들어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옆에 앉아있던 제게 시선을 돌려 미안하다며 사과했어요. 당장 내쫓을 기세로 남편을 노려보던 부모님께서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조금 풀린 듯 보였고 저 역시도 모든 것을 남편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모가 제게 많이 마음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듣자 제 손이 닿는 게 아니면 늘 불편해하던 모습이 떠올라 걱정이 되었어요. 시누이는 당분간 만나고 싶지 않으며 아직 집으로 돌아가서 그전처럼 웃으며 지내기는 힘든데 그런 모습을 시모께 보이고 싶지 않으니 주말까지 친정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가겠다고 말하고 남편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오기 전부터 돌아갈 준비를 서서히 하는 제가 염려스러웠던 부모님은 며칠 더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지만 혹시라도 제 걱정을 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종일 누워서 오매불망 저를 기다리고 있을 시모가 눈에 밟혀 남편을 돌려보내고 이틀도 버티지 못하고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 앞에 섰는데 순간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치는 게 망설여졌던 저는 벨을 눌렀고 요양보호사가 문을 열어주었죠. 태어난 날 있었던 일을 지켜본 보호사는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안부를 물었어요. 이제 괜찮다고 저 없는 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괜한 창피함에 얼굴을 마주하는 게 조금 불편해서 얼른 손만 씻고 시모의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선 저를 보시고는 근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앉으라고 손짓을 하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다 늙은 사람 뭐가 걱정이라고 너한테 그런 나쁜 말을 쏟아부었는지 참 미안하구나. 둘째는 내가 다신 그런 못된 말 못하도록 단단히 혼냈으니
마음 쓰지 마렴. 시모의 따뜻한 손이 제 손 위로 포개지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저를 향한 든든한 마음의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은 제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당분간 요양보호사가 가면 자신이 모실 거니까 푹 쉬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쓰라는 말에 저는 마음고생했을 저를 배려해 주는 것 같아 새심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래도 집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졸음이 몰려와 안방으로 향했는데 늘 침대 머리맡에 나란히 놓여있던 베개 2개 중 하나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이는 제가 친정에 있는 동안 시모와 함께 잠을 자서 시모 방에 있는 장롱에 이불을 개면서 장롱에 넣어두었다고 했어요. 함께 자는 것을 엄청 좋아하셨다며 혼자 주무시는 동안 외로웠던 것 같다고 며칠 더 시모와 함께 자겠다고 했고 가끔은 아들과 함께 자면서 담소도 나누시면 좋을 테니까 흔쾌히 수긍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는 남편이 앞으로는 요양보호사가 와 있는 낮 동안 시모를 전처럼 보살필 필요 없다며 푹 쉬면서 저를 위해 시간을 쓰라고 했고 될 수 있으면 시모의 방에 들락거리며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예전에는 오늘도 고생 많을 텐데 일찍 와서 도와줄게 라던가 늦는 날에는 혼자 힘들 텐데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는데 예상 밖의 말을 듣게 되어 당황스러웠지만 그 역시 제가 아직 힘들까봐 쉬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과 따로 자는 날도 점점 길어지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시모를 직접 케어하느라 대화할 시간도 많이 줄어들면서 조금씩 남편에 대한 서운함도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집에 있는 시간을 연장해서 지냈던 것을 다시 그 전처럼 바꾸려는 저를 막으며 시모를 직접 케어하는 시간도 줄었고 늘 제가 했던 목욕도 제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남편의 행동에 괜히 기분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신우이가 집에 찾아왔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또다시 틀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녀를 반기고 난 후 저는 안방으로 걸음을 옮겨 신우이는 곧장 시모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 방에 들어간 지 한 1시간 남짓 지났을 즈음 신우가 갈채비를 하고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웅하기 위해 안방에서 나온 저를 살짝 흘겨보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남기고 횡하니 가버렸어요. 오빠는 나와 다를 거라는 생각 따윈 하지 않는 게 언니한테 좋을 거예요. 그럼 갈게요. 신우이가 했던 말을 곱씹으며 어떤 의도로 한 말인지 아무리 고민해봐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말이라 가볍게 여기려고 했지만 계속 떠올랐고 마침 남편에게 전화가 와 그간 제가 집으로 돌아온 후 내외하는 듯한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어쩌면 배려를 가정한 회피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이는 자신의 생각을 겉으로 표현했다면 남편은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몸을 피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 저를 대하는 건 둘 다 다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다 닿았어요. 결혼 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남편보다는 시모와 더 많았으니 자식보다도 더 자신을 생각해주는 며느리도 자식과 진배 없다고 받아들였을 테고 그렇게 시모에게 저는 중요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신우이와 남편은 그저 아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혹은 아이를 없앤 무서운 여자였던 거죠. 다시 집으로 들어온 후 남편이 저를 피하려고 하는 행동 그리고 시모와의 접촉을 줄이려 했던 것들 모두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속에 용암이라도 들끓는 듯 부글거리는 화를 억누르느라 아랫입술이 부르틀 때까지 깨물어 피가 터지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고 저는 제 판단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어요. 오늘부터 따로 자는 건 그만하죠. 어머님께서도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전처럼 4시간으로 방문 시간 바꿀게요. 저도 있고 어머님도 편해하진 않으세요. 지금이 편해. 따로 자는 건 어머니가 적적하실까봐 그런 거니까 내가 잘 말씀드릴게. 저번에 말했잖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스스로한테 시간을 쓰라고. 당신도 아가씨처럼 유산된 게 제 부조리 때문에 이번에도 아기를 떠나보낸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것 때문에 계속 저를 피하고 어머님께도 못 가게 하려는 거예요? 네? 지금 싸우자는 거야? 아니면 대화를 하자는 거야? 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싸워야 하는 문제로 불거진다면 싸움이 되겠죠. 제가 좀 전에 한 물음을 먼저 답해주세요. 제가 유산한 것 때문에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 때문에 저를 일방적으로 피하고 어머님께도 가지 말라고 하는 거 맞아요? 사실 동생이 틀린 말 한 것도 없잖아. 저다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번은 이해가 안 된다고. 오죽 재수가 없으면 아기에 잘 뛰던 심장이 갑자기 멈춰? 넌 내 아이 둘이나 해했다고. 어머니 근처에도 가지 마. 내 말 무시하고 얼쩡대다 재수 옮겨 붙어서 어머니 잘못되시기라도 하면 그땐 어쩌려고 그래?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꾸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제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기만 할 뿐 남편은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짐을 다 챙긴 저는 짐가방을 현관에 대충 던져놓고 시모의 방으로 향하자 남편은 제게 다가와 방에 들어가려는 저를 막아섰어요. 근처도 가지 말라던 말을 귓등으로 들었냐며 핀잔을 주는 남편을 무시한 채 시모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간 적이 거의 없었기에 조금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좀 전에 나눈 남편과의 대화를 말씀드리며 이혼하겠다고 대화의 마무리를 지었어요. 당신이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라며 대신 사과하겠다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말리시는 시모. 그리고 이혼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제가 원하면 그렇게 해주는 수밖에 없지 않냐며 자신의 엄마를 제지하는 남편.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을 내심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언성을 높이며 인상을 구기고 대화할 때와는 달리 표정이 많이 풀려 있었어요. 제게 미안하다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눈가에 눈물이 맺혀있던 시모를 뒤로 한 채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와 곧장 친정집으로 갔어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울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처음과는 다르게 독한 마음이 자꾸 들 뿐이었죠. 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친정부모님은 많이 놀란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손에 들린 짐가방을 보고 어느 정도 짐작하신 듯 했어요.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는 말과 함께 각방 남편의 언행을 낱낱이 알려드리고 제 편을 들어주던 부모님의 말을 듣고 나서야 숨통이 조금 트이는 기분이 느낄 수 있었어요. 순순히 응해준 남편 덕에 이혼은 도형 맞추기를 하기라도 하듯 무리 없이 진행되었어요. 이혼 숙려 기간 남편과 제 사이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고 결혼 후 생겨버린 경력 단절녀 딱지가 어떻게 하면 제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숙려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 시모의 연락처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좋은 인연의 끝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꼭 제게 전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며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기 전에 잠깐 집에 들러주라는 내용이었어요. 비록 남편과 좋은 인연의 끝은 아니지만 어머님만큼은 제게 좋은 인연으로 남기고 싶었던 마음이기에 차마 거절하지 못했어요. 남편과 마주치지 않도록 통화가 끝난 후 바로 시어머니를 만나러 채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습관적으로 집 앞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차했지만 바뀌지 않았는데 문이 열렸어요. 시모의 방으로 곧장 들어갔고
너무도 슬픈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제 얼굴이 좋아 보여 다행이라는 말을 하시고는 베개 밑에 손을 넣어 노랗게 바란 돈봉투를 꺼내어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시무를 바라보았지만 열어보라며 손짓하셨고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꾸깃한 10,000원짜리 지폐들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자식이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가겠다는데 이제 곁에 두고 지켜볼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렇게나마 마음을 전하는 거란다. 너희의 인연이 끝났더라도 너는 내게 딸이고 또 하나뿐인 친구란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정이라는 게 사랑보다 진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친정집으로 돌아와 시모가 전해준 봉투를 제대로 열어볼 수 있었어요.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편지였죠. 아가, 가장 예쁜 나이에 시집을 와 몸뚱이도 제대로 못 쓰는 나를 보살펴주는 네가 항상 미안했다. 나를 챙겨준 후 지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왠지 가슴이 저미더구나. 남의 귀한 자식을 너무도 고생시켰어. 그동안 내 며느리로 너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행복을 난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네가 이 집에 들어온 후로 나는 외롭다고 느낄 새도 없었구나. 그만큼 나를 생각해주는 너의 마음이 따뜻했단다. 자식들을 잘못 키운 탓에 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걸 생각하니 미안함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 너의 소중한 인생에 부디 좋은 인연과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란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의 며느리로 지내주어 고맙구나. 종이에 적힌 시모의 마음을 보고 죄송스러움에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후회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끝내 저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마쳤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혼 후에 꼬였던 제 인생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만 같았어요. 경단녀 딱지가 있음에도 결혼 전에 열심히 했던 전공을 살려 좋아하던 일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오롯이 저만을 위한 취미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면서 그렇게 차츰차츰 저의 생활 루틴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샘내기라도 한 듯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며 이혼 확정일 날 저를 벌레 보듯 보던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은 제 안부는커녕 당장 돈이 급하니 재산 분할했던 돈을 빌려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했어요. 그 돈이 없으면 길바닥 신세라며 저를 지극히도 예뻐했던 시모를 생각해서라도 그 돈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면서 돈 타령을 해댔어요. 무례한 남편의 행동을 꾹 참으며 필요한 이유를 물었고 주식에 주자도 모르면서 남들한텐 좋은 정보라고 속아 대출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했고 3개월 만에 상장 폐지로 투자한 돈이 공중분해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이혼까지 한마당에 염치 없이 나한테 와서 돈 빌릴 생각을 해? 그렇게 내가 만만해? 사람이 참고 좋게 끝내주니까 고마운 줄은 모르고 당장 돌아가. 다신 보지 맙시다 제발. 길바닥에 남던 말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여기까지 와. 앞으로는 다신 찾아오지 마요. 그렇게 남편은 돈을 빌리러 제게 몇 번 더 찾아왔다가 저희 온 식구들에게 질타를 받고 돌아갔어요. 그 후 딱 한 번 이전 시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저 제가 보고 싶어 안부차 연락을 주셨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혼자가 되어 행복해진 저와는 달리 시댁 식구들은 점점 불행해지고 있는 듯 했어요. 이전 시누이는 자기 남편이 외도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고 전 남편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어마어마한 빚만 남긴 채 하루하루 수레기 되어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들에게 어쩌면 저라는 행운이 찾아왔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동안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남편이 다시는 제게 찾아가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 전 남편은 찾아오지 않았고 이전 시모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제게 새로운 두 인연이 한 번에 찾아와 행복한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말이라는 칼로 상처를 받았더라도 또 다른 위로의 말로 힘을 얻으면서 제 삶에 집중하다 보니 결국 진짜 제 인생의 윤곽이 행복한 길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8년이라는 힘겨운 결혼 생활에 막을 내리고서야 찾아온 새 연인과 새 생명이 지금은 제 행복이고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곧 출산을 앞뒀을 만큼 배가 많이 불렀어요. 힘들었던 과거는 묻어두고 이제 새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의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께도 언제나 행복이 닿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